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될 동안 서울 집값 몇 배가 올랐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울 집값이 과연 몇 배가 올랐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될 동안 서울 집값 몇 배가 올랐을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총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국민총소득은 뭐냐면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정 기간은 보통 1년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설명드리면 1년 동안 한 나라 국민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벌어들인, 그러니까 받은 그 수익의, 소득의 합계를 국민총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1인당 국민총소득은 국민총소득을 전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뜻합니다. 지난 6월 9일 한국은행의 그 조사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2021년 1인당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은 4,048만 원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2006년도에 2,07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선 이후에 15년 만에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 1인당 버는 돈이 2배가 되는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배가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176.5로 2006년,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15년 전인 2006년 1월 기준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가 지수가 61.0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수로 비교해보면 약 3배가량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5년간 평균 3배가 오른 것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을 전국으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2021년 말 140.3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06년 1월, 그러니까 15년 전으로 비교를 하면 그때가 62.8이었거든요. 그러면 약 2.2배 정도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즉, 지난 15년간 소득이 2배가 올라간 사이에 전국의 아파트 값은 2.2배가 올랐고요. 서울의 아파트 값은 약 3배가 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1980년대 중반 혹은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저희 동네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말하는 다세대 주택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단층 혹은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골목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제 초반으로 접어들면서 여기저기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네 골목 사이사이에 3층짜리 빨간 벽돌 다가구 주택이 지어졌고, 그다음에 4층에서 5층짜리 빌라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집의 공간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수평적인 개념이었는데 90년대 이후로 넘어서면서 접어들면서 수평에서 수직적인 공간으로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즉, 예전에는 한정되어 있는 토지에 수평적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주택의 수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방 한 칸 혹은 두 칸에 4식구, 5식구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방이 3칸이다 그러면 좀 잘 사는 집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수직적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같은 한정되어 있는 토지를 하더라도요, 주택의 수와 공간을 예전보다는 많이 늘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요, 최근에는 1인 가구를 하더라도요, 방 2칸 혹은 3칸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처럼 물리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때에는 아무데나 집을 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웬만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공간의 수직화로 인해 가지고요,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집값은 양극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단타로 시세 차익이 목표가 아니라면
장기적인 접근으로 수요가 몰리는 곳에 집을 사야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점점점 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상승 속도보다는 집값이라는 자본소득의 상승 속도가 훨씬 크고 빠르다는 것을 위 1인당 국민총소득을 통해서 거듭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국민총소득 2배가 될 동안 집값은 3배가 올랐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근로소득을 얼마만큼 빨리 자본소득으로 전환을 시켜 놓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 중 가장 기본은 어쩌면 내집 장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빠른 내집 장만을 목표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집은 돈을 모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은 집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집은요, 근로소득에다가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합쳐서 사는 거지만 두 번째 집부터는 집은 집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최대한 빨리 버릴수록 향후에 몸과 마음의 고생을 그만큼 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자본소득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